시기는요, 나도 가지고 싶은 게 시기예요. 나도 이낙준 선생님이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어쨌든 내가 가진 거면은 남이 가져갈까봐, 내가 못 가진 거면은 갖고 싶은데 그걸 남이 가질까봐 미리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감정은 억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농축되고 에너지는 커지고 그러다가 어디론가 터지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시기와 질투로 정했죠. 지난번에는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감정을 하나씩 다루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주제를 왜 정했을까요? 제가 요즘 시기와 질투, 정확히 말하면 시기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느끼고요.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나 이런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편인데, 누가 저의 시기의 대상일까요? 바로 3년 전에 저희 채널에 게스트로 나와주신 닥터 프렌즈의 이낙준 선생님이 있습니다. 웹소설 작가이기도 하시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대만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날 대만에서도 1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 배가 아픕니다. 뭐 전혀 다른 길인데 뭐 부럽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컨텐츠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 작곡으로. 근데 입봉 직전까지 갔다가 또 좌절을 겪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낙준 선생님 부럽고요. 그 마음을 제가 오픈하는 이유는 오늘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따가 제 마음을 조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에 대하여 모든 감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 감정을 해결하는 데,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은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시기 질투가 항상 우리는 붙여서 쓰거든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 그래서 저도 붙여서 썼는데, 시기와 질투가 다른 거 혹시 아세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굳이 끼워 맞춰서 뭐 좋을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분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뭉뚱그려 있는 감정을 구분을 해보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는 수단이 되고요. 그것 자체가 내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도 구분하는 거 중요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 달빛님, 나와 남. 정답은 아니지만 세모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 남 관련이 많이 돼요. MS님이 시기는 1대1이다, 질투는 삼각관계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서 숫자 1대1이냐 삼각관계냐 일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적용이 돼요. 시기는요, 나도 가지고 싶은 게 시기예요. 나도 이낙준 선생님이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컨텐츠로 성공하고 싶다. 질투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가진 거면은 남이 가져갈까봐, 내가 못 가진 거면은 갖고 싶은데 그걸 남이 가질까봐 미리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도 그렇고 연애관계나 외도나 다 질투죠. 근데 흔히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서 억압을 합니다. 부정을 하기도 하고. 흔한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움을 인정하면은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저는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감정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소의 시작이자 반이기 때문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아니라 부러운 줄 모르면 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특히나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는 우리 문화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부러운 감정을 내가 억압하고, 근데 감정은 억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농축되고 에너지는 커지고 그러다가 어디론가 터지죠. 그게 바로 몸으로 터지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우리 위장기관이 관련이 많죠. 그래서 배가 아파요. 그런 식으로 신체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시기질투라는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 질투의 구분은 좀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나도 가지고 싶은 게 시기인데 뭘 가지고 싶냐, 그거는 어떤 물건이기도 하고 재력일 수도 있고 재능 자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질투는 뭘 뺏길까 봐냐, 시기와 조금 차이점으로 구분되는 게 관계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를 뺏길까 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경계심이 일어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이면의 감정들을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항상 중요한 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치면 욕구예요. 갖고 싶다라는 욕구, 욕망. 질투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뺏어갈까봐, 빼앗길까봐, 잃을까봐 불안하고 두렵다. 심리적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의 유튜브는 정신 분석학적인 측면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정신과 의사기 때문에 당연하고 가장 많이 내담자들 상담할 때 정신 분석적 정신 치료를 하니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진화심리적으로 항상 이해해보면은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막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선은 생존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요. 진화심리는 뭐 말이 거창하지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쪽으로 점점 발전된다, 발달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시기와 질투도 생존에 유리하냐?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달빛님은 시기 질투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 그쵸? 발전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시고, MS님은 원하는 걸 더 얻거나 내 걸 지키거나, 그쵸?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시기 질투 없던 인류는 도태돼서 동굴에서 끝난다. 동굴에서 그냥 만족하고 동굴에서 끝난다. 이해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원시 시대에서는 자원이 한정돼요. 자원은 이제 먹는 거 음식도 포함되고 살 땅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한정된 자원을 두고는 동물들이 엄청 싸웁니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그냥 공격성을 막 표현하면서 실제 전투를 벌이는 거지만 인간은 조금은 더 상위의 느낌으로 결국엔 시기 질투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을 하죠. 요즘에는 원시시대랑 당연히 다르니까 어떤 자원을 내가 확보하기 위한 경쟁 느낌도 있지만 굳이 내가 배고프지 않아도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어도 그냥 왠지 시기의 마음이 들어요. 제가 바로 그거죠. 제가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있거든요. 살아가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도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물질적인 자원보다 사회적인 지위 경쟁으로 좀 대체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SNS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영향력, 팔로워, SNS가 아니어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의 위상, 직장 내의 위상, 친구 사이에서의 위상 이런 게 있죠. 결국에는 항상 뇌가 작동하는 건데 보상체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처음에는 남의 성공을 보고 내가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이 음식을 많이 가져가거나 배우자를 얻거나 땅을 확보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나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니까 그만큼 내가 못 얻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고 하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의 뇌는 똑같거든요. 보상체계는 똑같아서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SNS에 몰입하고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몰입하고 누구는 알고리즘님께 영상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알고리즘님께 안녕하신가요? 그 생존 본능에 잔재가 있는 게 진화 심리학이고 인지 심리학은 이따 사연 중에서도 나오는데 많은 인지 왜곡들이 있어요. 나 빼고 다 행복해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뭔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흑백사고적으로 뭐 아니면 도 식으로 성공 못하면 인생 실패다 이런 식의 왜곡들이 생기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인지심리학인데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입니다. 시기질투가 사회심리랑 관련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 이론과 자기평가 유지 모델이 있는데 상대적 박탈 이론은 다들 아시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관적이라는 거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실제로 어떠냐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박탈감은 상대적이라는 거. 내 주변에서 누가 뭘 하면 나는 박탈감 느끼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 이낙준 선생님이 월드스타가 되면 배 아픈 거. 그다음에 자기평가 유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자기평가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평가거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마음속에서 막 합니다. 그게 시기질투와 관련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뭔가 성공을 한다.
대학 입시에 합격한다라고 치면은 관련성이라는 측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느낌에서 보시면 돼요. 나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면 상관이 많겠죠. 그럴 때는 비교를 합니다. 비교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요. 나는 왜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낮은 관련성은 대학 입시 친구가 성공해도 나는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이랑 상관없이 프로 준비하고 있어, 운동해서. 이런 경우에는 비교를 하면서 시기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반영이라는 거. 나랑 상관없는 친구, 같은 길이 아니라 좀 다른 길을 갈 때는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시기하고 열등감 느끼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 친구 대단해, 나는 친구니까 나도 대단한 느낌 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친구여도 친밀도 측면에서 아주 친한 친구다 그러면은 이 비교, 높은 관련성이 될 때, 나도 대학 입시 준비할 때는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 시기와 열등감이. 그러니까 자존감의 위협이 너무 커지죠. 또 친한 친구가 나랑 다른 길 갈 때 성공한다 그러면은 역시 자부심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게 점점 강해집니다. 어쨌든 나에 대한 자기평가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평가 유지 모델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3가지가 중요한데, 성과, 관련성, 친밀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서 이제 확장을 해보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낙준 선생님이 중증외상센터를 웹소설로 성공시키고 넷플릭스에서도 성공이 되고 웹툰으로도 나오고 이런 성과를 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성, 같은 의사고 같은 유튜버고 같이 방송도 했고 연락도 하는 사이고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어도 높은 관련성, 나도 음악을 만들어서 나의 예술작품으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의 마음이 들 때 저는 시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왜 못했을까? 곡을 만들어서 왜 떡상을 못했을까? 이럴수록 자존감 위협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평가 유지 모델은 뭐냐면 내 자존감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자존감 위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친밀도가 높을수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친밀도를 이제 좀 멀게, 그래서 연락의 빈도를 줄이거나 SNS에서 댓글을 잘 안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낮은 친밀도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관련성,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작품이라는 공통점, 관련이 많다, 나도 그런 컨텐츠 작품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더니 시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나랑은 달라. 저번에 인터뷰 해봤더니 난 F인데 완전 T야. 기복이 없어. 기복이 서전이야. 보통은 수술하는 의사의 반대쪽 끝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성향이 너무 달라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다르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한 가지는 안 했어요. 성과에 대한 부분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조정합니다. 어떻게 조절할까요? 그 사람의 성과를 인정을 안 하는 식으로.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3가지를 움직여서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기평가 유지 모델. 평소에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항상 감정 해소는 시작이 인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을 해소만 하려고 그래요. 시기를 안 하고 싶어하고 질투를 안 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건 결과고요. 시작점은 우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숙한 감정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